자, 안녕하세요. 산업의 기초. 이 시간에 알아볼 산업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항상 이 기초 시간, 산업의 기초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주 그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은 뭐 얇더라도 좀 넓은 영역을 알아보자.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얕고 넓은 지식을 좀 우리가 알아가 보자. 라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기초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또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시청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뭐 두 번, 세 번을 돌려보더라도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지식은 알고 매매를 하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산업으로 제가 이제 뭐 크게 네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뭐 화력 발전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뭐 적어놓지 않은 뭐 지력 발전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발전도 있고, 뭐 더 있어요. 수력 발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네 개의 에너지 산업을 네 개의 발전으로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딱 그림만 봐도 아, 이거 환경 오염 잘 시키겠구나, 지구 온난화 심각하게 만들겠구나 싶어요. 쉽게 생겼습니다. 쉽게 생겼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또 다들 아시죠? 우리가 이제 뭐 고속도로 타고 도로 옆에 좀 한적한 동네로 놀러 갔을 때 여기 그 태양광 패널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은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보이시는 그대로죠.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큰 풍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풍차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바람의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풍력 발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죠. 핵융합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산업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때 무슨 뭐 중학생, 고등학생 과학 시간도 아니고 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탄소를 배출할 때 그 배출할 때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는 뭐 무역의 탄소 배출권을 포함을 해가지고 뭐 일정 비용을 뭐 부과를 한다거나, 혹은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기업이나 뭐 국가의 경우는 이 권리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에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화두이고,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있었죠. 최근에 영국에서 있었는데 이제 COP26이라 그래가지고, 이 COP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이제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게 COP입니다. 유엔 뭐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세계의 이제 그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라던가 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게 이제 COP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26은 26번째 회의였다라는 거죠. 영국에서 이번에 있었는데 뭐 가장 그 화두로 올라왔던 게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을 이걸 이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제 에너지 산업,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탄소 배출권의 개념이다. 탄소 배출권의 개념이다. 라는 부분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또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화력 발전 같은 경우인데, 화력 발전이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뭐 석탄이라든가 뭐 석유 등등으로 이제 뭐 이것은 이제 뭐 불에 떼거나 혹은 뭐 끓이거나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발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 많이 하게 생겼죠.
딱 봐도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국내에도 있어요. 남해안이라든가 이제 동해안 쪽에는 이제 서해안에도 있고 화력 발전 그 발전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석탄이나 화력 발전의 그 양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가자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목표이고 목적 의식인데, 다만 이제 이 화력 발전이 아무래도 세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높고, 이 화력 발전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 화력 발전을 점진적으로는 좀 하지 말아보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그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발전량을 대체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 국제사회에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지향점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화력발전을 지금 갑자기 당장에 공장 가동 멈춰라고 했을 때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두로 나오는 단어가 그린 인플레이션이죠. 그린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 인플레이션. 이 그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더 가격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에너지로 인해서 다른 에너지로 조금 고비용이 들더라도 화력 발전이라든가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이 에너지의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린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야기가 되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파전 뒤집듯이 당장 화력 발전 하지 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력 발전 그린 인플레이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좀 단적으로 보여줬던 예가 있는데, 이번에 그 호주에서 중국에 이제 석탄 수출을 아예 안 해버렸잖아요.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셧다운이 됐습니다. 무슨 아프리카처럼 밤에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불켤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제 하나의 그 무기화가 되는 거죠. 무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OP,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기후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있어서 석탄 발전 이제 앞으로 쓰지 말자라는 안건이 나왔을 때 중국하고 인도하고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합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화력 발전을 이용을 못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에너지 생산에는 큰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이슈도 있는 게 지금 화력 발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화력 발전을 결과적으로는 좀 없애보자. 그 량을 점진적으로는 줄이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아예 그 탈화력 발전 아예 쓰지 말아보자 라는 쪽으로 좀 의견을 합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린 인플레이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여전히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전체 그 에너지 생산량이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이 태양광 전지 패널에 태양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태양열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그 학술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동이라든가 태양열이 강한 곳은 이 태양광 발전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쪽 같은 경우는 모래 입자들이 바람에 날려서 여기 태양광 패널에 이제 들어오면서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에너지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뭐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판단해 내야 될 문제이지만, 일단 또 이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해가 없는 밤에는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 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하다라고 해서 다들 아실 텐데, 인권 탄압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은 맞는데, 약간 또 시각을 좀 틀어서 약간 좀 시각을 달리 해가지고 보면은 이 위구르 지역,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최대 산지입니다. 최대 산지예요. 에너지가 곧 앞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이고 힘이고 권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의 이제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커질 산업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다라고 말을 하듯이, 이 에너지 산업, 그 안에서도 태양광 전지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양열 발전 산업도. 근데 이제 이 태양열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산지가 여기라는 거죠. 신장 위구르 지역.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인권 탄압 문제 때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 기업,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활동 정지. 예. 굉장히 그 기업의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고 망가졌죠. 쉽게 말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그 화웨이에서 미국이 이제 그 의구심을 제기했던 부분들에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 산업 자체를,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좀 죽여버린 게 아닌가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태양광 발전, 이 에너지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건 뭐 무릇 그 에너지 산업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죠. 무릇 에너지 산업에서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한번 더 짚어드리고, 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좀 넘어가 보고, 풍력 발전으로 넘어갈게요. 풍력 발전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이제 풍력 발전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큰 바람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바람갭이라고 하는 이 터빈, 이 날개로 자연의 바람을 에너지화 하는 겁니다. 에너지화. 그렇죠. 이 터빈의 이제 바람, 풍력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이제 풍력 발전인데, 바람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불죠? 바람이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 같이 이제 그 고산지대 같은 경우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 놀러 가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풍력 발전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육상 풍력 발전이 있고, 풍력 발전이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원도에 가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이국적인 풍경이다 보니까 그거 보러도 많이 갑니다. 놀러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제주도 가면은 풍력 발전이 크게 있죠. 풍력 발전. 제주도 가면은 해상 풍력 단지가 이제 뭐 크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육상 풍력, 해상 풍력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 풍력 발전기 터빈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소음 문제가 있고 뭐 동식물들 뭔가 뭐 새가 날아가다 부딪혀서 이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더더욱이나 그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해상 풍력 발전이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상 풍력 발전 이 터빈 이 바람개비가 크면 클수록 이 블레이저라고 하고 또 얘기하고 뭐 터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날개가 점점 커져요. 그래야지만 에너지 효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잖아요. 여기 뭐 이미지 보시면은 보잉 747 엄청 큰 비행기죠. 근데 이 보잉 747도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엄청 크게 이런 규모는 그 바닷가 아주 한가운데 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점점 해상 풍력 터빈이 커지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의 흐름이고 추세이다. 근데 이제 풍력 발전이라든가 뭐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문제가 우리가 그 균등하게 에너지를 생산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 유럽이 그 세계를 좀 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영국 앞바다에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생산량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산재에 있어요. 산재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화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뭐 풍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뭐 발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을 때 이 정도의 뭐 발전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슈로 삼고 나와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두산이라는 기업이 이런 쪽 플랜트 사업에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다 있습니다. 화력 발전도 있고 태양광 발전도 있고 뒤에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산업 산업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된다. 풍력 발전에서는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제 육상 풍력 쪽으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해상 풍력 쪽으로 더 이제 기술 발전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터빈 이 블레이저의 크기이다. 이 블레이저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다. 점점 키우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핵심이 되는 게 이 원자력 산업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뭐 핵 융합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거죠.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건데 뭐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도 뭐 영광이라든가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 많이 있죠. 동해안 쪽에 많이 있고 해안가 근처에 있는 이유는 이제 냉각수 공급을 위해서 바닷가 물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 쪽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에도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 뭐 전남 영광에도 있고요. 아무튼 원자력 발전은 핵 융합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 사실은 정말 그 장점이 많은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심하죠. 원자력 발전은 청정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그 탄소 배출량도 적고 심지어는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적어요. 탄소 배출하는 양이 의외죠. 청정 에너지이고 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처럼 뭐 생산량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위 원가, 생산 단가 자체가 가장 저렴해요.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장점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인데 왜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체르노빌 사태가 있었죠. 80년대 후반에. 그리고 후쿠시마 우리 옆나라죠.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11년도에. 다 뭐 아시죠? 원자력 발전. 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님비 현상 뭐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그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여차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여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규모가 감당 불가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뭐 그 일대 완전 그 초토화가 되고 뭐 관련된 뭐 영화도 각색해서 나올 정도로 원자력 발전의 가장 그 치명적인 단점이 사고 시에 그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 그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탈원전이 이 에너지 산업의 핵심 공약일 정도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원자력 발전은 장점이 정말 많지만 장점이 무수하게 많지만 핵융합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법인데 장점이 정말 많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탈원전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왜 이 원자력 발전이 제가 영상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냐? 탈원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에서 지금은 원전을 부분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린 에너지로 원자력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이제 연장선인데 원자력 발전 생산량도 좋고 뭐 아주 좋아요. 장점이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로 이 화력 발전을 대체하려고 하니까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역부족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더욱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 원자력 발전 없이 하려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데 원자력 발전을 이용을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겠고 지구 온난화를 좀 막을 수 있겠다.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의 합치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탈원전에 기류가 있었냐? 위험하니까 탈원전을 하자라고 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온 게 소형 모듈 원전이라 그래가지고 SMR 기존 원전보다 훨씬 그 규모를 줄여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게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그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미지의 기술이기는 합니다. 아직은 좀 미지의 기술이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조금 지속 가능하게 원자력 발전을 조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원자력도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로 포함을 시켜 에너지 생산에 큰 축을 담당하게끔 해보자라는 게 지금 국제사회에 이제 합치된 내용이에요.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그린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를 논의하는 건데 이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키자라는 합치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산업의 기초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좀 조금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자 지금 이 기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걸 테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빗대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력 발전된 관련주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 산업 중요합니다.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산업이다 보니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또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신패권, 지구온난화, 뉴 패러다임 에너지는 곧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패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에너지 산업입니다. 지금 뭐 친환경 뭐 탄소 배출 뭐 금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EU, 유럽입니다. 유럽 국가들인데 앞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혹은 뭐 국가가 나온다면은 그 기업과 국가에서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 원유, 기름이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이 에너지 산업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중동 산업에서 지금 중동 뭐 사우디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그 건설사에다가 플랜트 투자 비용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그쪽도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이제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운 그 무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동 쪽에도 이 에너지 산업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투자들을 아낌없이 하고 있거든요. 기름으로 번 돈을 가지고. 그만큼 신패권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드렸던 뭐 석탄 수출 안 해버리니까 중국 경제가 완전 마비가 되었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에너지 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말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이때까지는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신경을 안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그 뭐 환경단체만이 극성이다라고 뭐 손가락질 받으면서 했던 게 이제 뭐 환경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COP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뭐 10배거 종목이다. 10배, 20배 갈 수 있는 종목이 앞으로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당연히 이쪽에서 나올 거다. 우리가 이쪽에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둬야 될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 해당 산업에 대해서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국내 이슈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2월 달인데 다음 달이면 이제 그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내 이슈로 국내에서는 어떻게 그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집권 여당의 강한 대선 후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집권 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현재 정권은 말씀드렸다시피 탈원전 원전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는 기조로 뭐 기존에 운행되고 있었던 원전은 뭐 잠정적으로 종료를 잠정적으로 이제 뭐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뭐 계획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뭐 건설하고 있었던 원전에 대한 뭐 공사를 뭐 전면 스톱하고 뭐 그런 정도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탈원전을 좀 가속화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었는데 앞으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이재명 혹은 뭐 윤석열 후보 모두 원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의 탈원전 기조에서 좀 벗어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기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 타이틀 자체가 K-원전이에요. K-원전. 원전을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선 주자 같은 경우도 이제 탈원전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그 현 정권의 그 뭐랄까요, 정책적 기조는 가져가되 원전을 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은 그린 에너지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되고,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내에서도 그 흐름을 맞춰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끝에 와가지고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가지고만 조금 강조를 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원자력 발전 정말 중요해요. 지금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맞지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불리는 뭐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여기서 이 안에서 10배 가는 종목, 20배 가는 종목 무조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차전지 반도체 산업이 잘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았듯이 이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될, 편입을 해둬야 될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에너지 산업이니까, 이 산업 기초 영상을 토대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제가 이해시켜 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으로 영상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